네, 한 주간의 북한과 통일 관련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한미 정상회담 정리부터 해보죠. 어떤 성과가 좀 있었을까요? 네, 1박 3일간의 아주 타이트한 일정이었습니다. 사실은 4월 11일 서울에서는 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 행사가 1년 전부터 준비가 돼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연히 참석하게 돼 있죠. 예.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 100주년 행사를 마다하고 이제 워싱턴으로 달려갔습니다. 네. 일단 지난 2월 28일 끝난 미국과 북한 간의 하노이 회담이 노딜, 즉 일종의 결렬로 끝남으로써 비핵화를 위한 한반도 정세가 동력을 잃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고요. 예. 문 대통령은 일단 워싱턴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이 협상의 동력을 이어가는 데 의견을 같이 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한 정도로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빅딜, 즉 전체적인 비핵화와 전체적인 제재 완화를 맞교환하는 그런 협상안을 이제 고수했고, 네. 문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합의는 빅딜로 가더라도 이행은 스몰 딜로 가야 되지 않는 주장을 함으로써 그 문제에 관해서는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이제 관심이 가는 건 이제 북미 회담이 재개되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의 모멘텀을 강조를 했습니다만 북미 대화 재개가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아주 묘한 실시간의 정상 간의 메시지 교환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목요일 자정 1시부터 한 3시까지 116분간 워싱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바로 금요일 오전에 평양에서는 최고인민회의 2일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마침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이었고요. 있었죠. 네. 일단 시간상으로 평양에다가 공을 던진 격인데 예. 다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과 평양으로 공을 받아쳤다는 저희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의지가 있다. 다만 서두르지는 않겠다. 그것은 이제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의 빅딜을 받아들이면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지만 그런 조건이 성숙되지 않으면 회담을 여유 있게 천천히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날 김정은 위원장이 한 발 더 나가서 네. 연말까지로 시한을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제재에 의한 어떤 비핵화, 제재로 인해서 북한을 압박해서 북한이 비핵화로 나오게 했다는 그런 회담은 하지 않겠다. 다만 연말까지 기회를 한번 줄 테니까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방식의 비핵화 회담을 하겠다면 기꺼이 하겠다. 그리고 지난 하노이 회담과 같은 다시 없는 이제 좋은 회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거 다 워싱턴에 달려 있다라고 일종의 공을 되받아치는 네. 그런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3차 북미 회담을 앞두고 남북미 정상 간의 외교전 제가 산막이 올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제3막이 올랐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조만간 남북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겠군요. 예,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밝힌 하나의 사실관계는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조만간이라 하면 이제 4월 27일이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이죠. 네. 그럼 그거에 맞춘 개념이냐라고 저희가 또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물리적으로 일단 4월 27일 1주년은 너무 촉박하고요. 네. 예.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대북 특사를 아마 보내는 문제를 먼저 검토할 것으로 이번 보입니다. 주에 좀 검토가 된다는 얘기들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나 서훈 국정원장 등이 지금 후보자로 오르고 있는데 네. 일단 지금 하노이 회담이 노딜리 끝난 지 아직 이제 달포 반, 한 달 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금 대화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먼저 대북 특사를 보내고 그 후에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지 않을까 봅니다. 예. 앞서서 최고인민회의를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네. 이 최고인민회의의 의미와 좀 내용을 조금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고 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정기 국회 같다고 보면 됩니다. 예. 우리가 국회의원이 300명 이내인데 북한은 지난 3월 선거를 통해서 687명의 대의원을 이제 선출을 했습니다. 네. 특이한 점은 과거에 북한의 지도자, 일단 김일성 또 김정일 다 대의원 후보로 당선이 된 다음에
국방위원장 주석으로 이게 추대가 됐는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은 네.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또 새로운 그랬죠. 어떤 인물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번에 이제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에 이제 북한의 헌법과 실질적인 통치가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일단 실질적인 국가 수반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지만 헌법의 또 100조에 보면 대외적으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이 대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북한의 뉴스를 보면 외국 대사의 이임장, 신임장을 접수할 때 이 김영남이 접수를 하고 또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91세입니다. 이제 집에 가실 때가 됐다고 김정은이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결국은 이런 실질적인 형식적인 국가 수반을 총괄할 것을 보고요. 어제 오늘 북한의 매체에 나온 표현은 최고 대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예. 일단 기존의 김정일 시대의 통치 어떤 구조를 이제 그만 내려놓고 이제 본인 3대 세습 지도자의 실질적인 명칭 최고 대표자 국무위원장 김정은 이렇게 이제 표현함으로써 김정은 체제라는 완톱의 실질적인 권력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최고인민회의 이후의 동향이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좀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중에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 한 세 파트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예. 번째는 대내 자력갱생의 강조입니다. 뭐 저희가 세 보니까 25번 같기도 하고 또 28번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7번도 어쨌든 같고 20번이 넘었다. 20번이 네, 하여튼 넘었다는 뭐 건, 예. 세다가 조금 숫자가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자력갱생을 강조한 네.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제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력갱생으로 이 경제 난국을 풀어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겠죠. 네. 이제 두 번째 그 과정에서 이제 또 나온 게 대미 메시지죠. 대북 제재로 자신들을 굴복시키라는 의도에 절대 쉽게 말해서 동의하지 않겠다. 예. 장기전으로 가겠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종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뭐 네. 트럼프 대통령 아무리 오래 해도 8년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과의 게임에 있어서 시간이 누구 편이냐에 관해서 내가 더 자신한다라는 유리하다.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이제 미국식 계산법, 셈법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새로운 셈법을 가져오라는 거죠. 그리고 시한은 연말까지다. 이제 내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에 있으니까 상반기부터는 미국이 선거 모드로 들어가는데 아마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해서 자신과의 협상에 이제 접점을 찾으려는 이제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남 메시지인데 조금 저희로서는 듣기 거북한 표현이 네. 좀 나왔습니다. 오지랖 넓은 뭐 중재자, 촉진자라고 우리 문 대통령을 얘기했는데 제가 늘 북한의 과거 협상할 때도 그렇고 북한식 표현이 너무 거칠다. 특히 최고 지도자, 우리 대통령이나 당신네 위원장한테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도 표현들을 좀 정제해서 사용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회주의가 원래 좀 거칩니다, 용어가. 그래서 이번에도 또 저희로서는 불편한 단어가 나왔는데 이제 그것은 일종의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자신들이 보기에 미흡하다라는 이제 판단을 했고 미국에 가서는 미국 입장을 맞추고 평양에 와서는 자기네 입장을 맞추는데 실질적인 액션, 행동을 이제 가져오라고 이제 압박함으로써 네. 사실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 향후에 미북 간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험난한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이번에 이제 당 인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북한 내에서 주목해야 할 인사가 있다면 어떤 인물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김영남이라는 정말 북한 외교의 달인이고 국가 행정 수반의 이제 달인이었습니다. 예. 정말 3대 지도자에 걸쳐서 그 숙청과 수많은 여러 가지 권력 갈등 속에서도 아주 온전히 살아남았던 분인데 91세입니다. 이제 고령으로 이제 퇴진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김정은의 체제가 됐고요. 그 밑에 이제 2인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맡은 사람이 이제 최용해입니다. 과거 최연의 아들이죠. 그동안에 뭐 혁명화 교육도 좀 받고 일단 난관도 있고 다시 또 재기용됨으로써 실질적인 이제 2인자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예, 예. 사실 북한에서 권력이 2인자는 없고요. 그냥
형식상의 이인자가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내각 총리로 이렇게 경제를 총 담당했던 박봉주.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실세의 어떤 2인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 밑에 이제 대미 라인의 어떤 부상이 눈에 띕니다. 사실은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감으로써 저 사람들 평양 가면 이용호 일단 외무상 또 이수용 당 외무 부위원장 예. 그다음에 최선희 부상 등이 이거 좀 뭐 문책성 문책을 인상을 당하지 않을까 이를까 기대했는데 했었는데 제일 놀란 게 최선희 55세입니다. 네. 제1부상. 그렇죠. 우리로 말하면 외교부의 제1차관으로 승진했고 당 정치국위원으로 바로 올랐습니다. 일단 뭐 신임이 두텁고요. 네. 최선희의 발언을 저희가 유심히 보면 김정은의 발언과 굉장히 다르지 않다. 그렇죠.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북한에서 이 실무 테크노크라트들이 최고위원장의 발언을 흉내내거나 쫓아가는 게 쉽지 않은데 이번에 뭐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서 갔다 온 다음에 회담에 의욕을 잃는다. 뭐 그런 표현을 썼는데 진짜 김정은 위원장 발언에 의욕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그 심중을 꿰뚫고 있어서 이번에 이제 중용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이 대미 협상 라인의 노하우를 계속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집권 2기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북한 입장에서도 상당히 뭐 어려운 시기죠. 예.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제재를 완화시키고 또 그 상황에서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이 하노이 회담의 사실상 보관이었습니다. 그러나 65시간의 기차여행에도 불구하고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났고 결국은 이제 모든 인민들과 관료들에게 자력갱생의 어떤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강계 정신을 아주 강조합니다. 강계라는 것은 자력갱생의 정신의 대표적인 어떤 지역인데 이 강계 정신을 내세워서 북한의 관료들이 이 위기를 돌파할 것을 이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또 대남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과연 남북 정상회담을 언제쯤 응할 것이냐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우리 정부는 뭐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인데 조금 이번에 오지랖 넓은 그런 중재자라는 표현을 볼 때 네. 북한이 조기에 남북 정상회담에 응할지는 현재로서는 조금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격한 발언을 쓴 게 일단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제 내년이 이제 경제개발 5개년의 이제 마지막 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 우리 한국을 좀 압박하는 그런 거라고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본인이 쌀밥에 고깃국, 기와집, 비단옷 이런 뭐 실생활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강조를 했는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마지막 해가 목전에 다가왔는데도 아직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걸 좀 남측에서 좀 개성공단의 금강산을 통해서 좀 서포트를 해주면 좋을 텐데 하는 마음이 뭐 이면에 깔렸다는 이제 관측도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좀 단어를 선택을 조금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한반도의 이제 주변국의 좀 움직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좀 변화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빠른 외교 행보는 러시아 방문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5월에서 6월 사이에 아마 러시아를 방문하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도쿄에서 미일 정상회담 또 G20 정상회담이 5월, 6월 연속적으로 개최가 됩니다. 푸틴 대통령도 이제 거기에 참석할 텐데 그 시점을 피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지 않겠나. 일단 북한이 러시아에 공을 들이기 시작한 것은 러시아의 경제적 지원과 외교적 지원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5만 톤의 밀을 북한의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또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의 일부 또 틈새를 북한이 공략을 하고 있고요. 또 러시아 측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좀 지나치다. 민생용에 관해서는
북한의 입장을 좀 반영하라. 그게 이제 기존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할 때마다 러시아 대표의 주장이었는데 이런 이제 요구들이 아마 김정은 푸틴 정상회담의 논의하기 때문에 일단은 러시아 쪽으로 기차를 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네, 참 난관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남북과 남북미 그리고 한반도 주변국들 간의 관계가 좀 더 질서 있고 또 화평한 관계로 들어설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옥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